그러면 지금부터 자료해석 문제 풀이에 필요한 통계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정보 명칭과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변수, 변량, 측정치, 데이터 이와 같은 용어 가운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측정치 그리고 데이터죠. 측정치는 실제 측정하여서 얻은 수치를 말합니다. 데이터는 이와 같은 수치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값을 말합니다. 결국은 측정치의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문제에서 만나는 통계표는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데이터는 측정치와 산출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측정치는 방금 했죠. 실제 세고 재서 기록한 값을 말합니다. 산출치는 측정치를 바탕으로 어떤 수식에 넣었을 때 얻은 계산값을 말하죠. 그래서 퍼센트, 비율, 비중, 물가, 지수와 같은 것들은 산출치라고 말합니다. 자, 측정치와 산출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통계표를 읽어내는 거죠. 자, 통계표에 있는 데이터 비교 기준값은 무엇일까? 어쨌든 100 또는 1이죠. 자, 통계표에는 숫자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죠. 많은 데이터 집합체입니다. 그러면 이들 데이터 특징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 기준값으로 1 또는 100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는 100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이고 여기는 1을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표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통계표 기준값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빨리 파악을 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이와 같은 100 또는 1, 그 기준값이 통계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이럴 때는 빨리 배수관계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 한 배 이상, 자, 한 배 미만, 여기는 2배죠. 그래서 배수관계를 보고서 빨리 그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가 가장 그 비율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료해석 문제 풀이 스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료해석 문제 지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샘플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샘플링 작업 수행자를 조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통계표 작성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지에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만나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출제자 입장에서는 시험 응시자인 나에게 어떤 데이터를 줄 것인지 고민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실적 데이터를 줄 것인가, 아니면 산출 데이터를 줄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요약한 그래프 정보를 줄 것인가, 이와 같은 고민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혼합해서 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자, 지문 정보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